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매력적인 여자랑 사귀는 건 불가능하겠지. 내 취향인 외모의 여자랑 사귀고 싶은데 난 잘생기지 않아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외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겠죠. 하지만 본인의 외모가 특출나지 않았음에도 내 스타일의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외모가 특출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제 전자책과 유튜브 영상을 복습하시고 직접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본인 취향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셨다거나 여러 명의 썸녀가 생겨버려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얼굴이 크게 잘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랑 성격 모두 매력적인 아내와 결혼에 성공했어요. 돈이 특출나게 많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닌데 성격 좋고 매력적인 여자와 만나는 남자들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매력적인 여자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남성성과 센스 그리고 사회적 지능과 관련된 내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들이 과연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여자가 많았을까요? 물론 외모가 차은우급인 상위 5%의 남자들은 처음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5%가 아니라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활용하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범한데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 이 연애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기주도적이고 발전하려는 성격 덕분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여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소한 습관 교정부터 사회적 센스 그리고 남성성까지 선천적으로 갖추지 않고 태어난 남자들이 대다수이지만 이를 후천적으로 길러나가면서 노력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 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결국 매력녀와의 연애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성을 왜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냐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효과를 본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본질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연애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었고 매력적이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남성분들께서도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내용은 모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득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파트는 거절 기반의 프레임 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실제로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해드릴게요. 예전에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화인데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던 이 행동 때문에 그때 그 행동을 보고 중심이 잘 잡혀있는 남자라고 느꼈어 라고 제게 진심을 전하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제 남성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와이프가 제 모습을 보고 중심이 잘 잡혀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거절을 할 수 있는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단순히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꼭 이 방식으로 거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절하는 남자가 왜 매력적인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에피소드는 이랬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집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애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사랑스럽고 계속 붙어있고 싶고 모든 날을 함께하고 싶었던 때였어요.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 초반에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감정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애 초반에는 감정 컨트롤을 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여자친구에게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딱 그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여자친구랑 집데이트를 하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부터 재현해서 각색해볼게요. 자기야, 몇 시까지 있을 거야? 나 오늘 오후 2시쯤에 집에 갈게. 어차피 오늘 일요일이라 출근 안 하잖아. 좀 더 집에 있다가 밤에 가는 건 어때? 월요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가서 미리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고 시간 될 때 통화하자. 자, 여기서 남자는 여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더 놀다가 가라고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만큼 제게 일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 역시 감정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더 있고 싶었지만 일에 집중하고 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당장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남자가 중심이 잘 잡혀있다고 느끼고 이처럼 내적으로 단단함이 있어야 미래에 서로를 잘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뭉치면서 종합적으로 남성성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남성성이 느껴지는 순간 여자 입장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사소한 제안을 모두 거절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여자가 요구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일뿐만 아니라 운동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썸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오늘 저녁 7시에 PT 수업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썸녀와 오후 6시까지 놀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놀았는데 썸녀가 아쉬웠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오늘 너무 재밌다. 이따 저녁에 운동 안 가는 건 좀 그렇지? 너무 재밌어서 같이 더 있고 싶긴 한데. 나도 아쉽긴 한데 PT는 약속이라 빠지면 안 돼.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놀자. 이런 패턴 역시 남자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에 운동 예약이 잡혀있어서 데이트할 때마다 도중에 가야 된다고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정도는 여자의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당장의 감정을 따르는 선택보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여러분의 남성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썸일 때는 상대에게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줘야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분들은 남한테도 거절을 잘 못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 거절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상대 제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마인드를 장착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 오늘 너무 심심해. 지금 당장 달려와 좀. 이런 여자의 말에 얘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고?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나 오늘 자격증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본인한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남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남자의 그런 발전지향적인 태도를 안이 꼽게 바라보고 막으려는 여자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여성과의 교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데이트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연락텀이 엄청 긴 것도 아닌데 이를 중요시하는 남자의 모습을 싫어한다면 나중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숙한 여자는 당장 일주일 뒤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남자가 날 보러 오겠다고 하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본인 때문에 남자친구의 공부 시간이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취향인 여자친구와 사귀는 데 성공했다고 하시면서 제 전자책과 유튜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는 내자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는 사회적 지능이 높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회적 지능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트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피식하게 되는 위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자는 매력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 파트는 이 위트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조심자분들은 이 위트란 것을 작정하고 웃기려고 쓰는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와 결을 한층 가볍게 전환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꼭 웃겨야겠다는 각오로 필살기 쓰듯 던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되는 평범한 위트를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개팅에서 두 남녀가 친해진 상황이고 서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진지한 순간에 위트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대화 흐름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철수 씨 에피소드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경험은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경험을 제외하고는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폭넓은 경험을 해야 시야가 넓어지니까요. 혹시 군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군대 가는 게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제 기준이긴 한데 저는 나름 그곳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 하기 전 작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느꼈거든요.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자, 이때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위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크크크. 필요 없는 경험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처럼 크게 웃긴 유머가 아니더라도 분위기 자체를 한층 가볍게 풀어주는 방향 전환 문장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시면 여자 입장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웃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가벼운 문장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내뱉었을 때 상대방이 웃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는 수준의 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멘트도 있겠죠. 상대 여성과의 두 번째 만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은 철수 씨 드시고 싶은 메뉴 다 골라보세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다 살게요. 부담 갖지 말고 골라보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는 태세 전환 위트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상대 여성이 다 사주겠다는 말에 갑자기 진지하게 메뉴를 고르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줬죠. 이런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을 것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위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분위기를 전환해줄 수 있는 멘트를 적재적소에 잘 던지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의 사회적 지능이 높아 보이고 평범한 다른 남자들보다 좀 더 끌리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트 기술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세 번째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트는 사회적 지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지능이란 상대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처음부터 높을 순 없는 법이죠. 이 지능은 사람마다 한계치가 존재하는데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개그맨처럼 고차원적으로 높아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계치 내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볼 수는 있어요. 이를 위해선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이성들과 자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모임이나 회사 등 단체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장을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점진적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러분이 수직 관계인 상사 위치에 있다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수의 직장 동기나 동료들 아니면 모임 내에서 테스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위트는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웬만해서 남을 까내리는 개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까내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위트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드 드실래요? 하드요. 크크. 하드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이 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상대 입장에서 위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언어 습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여러 명의 반응과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눈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드립을 던지면 재밌어 하는구나. 이런 드립은 웃긴 드립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본인의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여러 명의 이성과 대하는 환경을 많이 만드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은 이성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위트는커녕 일단 말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적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득문득 드립을 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드립들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위트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자존감과 남성성이에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전자책에 상세히 안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 역시 20대 초반까지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지만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동시에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애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력적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남성분들께서도 꼭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내자키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